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구독자님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전 세계가 테슬라에 주목하면서 매일 테슬라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테슬라 주식, 이제 정말 사야 하나? 영상에서 테슬라만이 공급 부족 문제를 마법처럼 헤쳐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뉴욕타임즈 일면에 테슬라의 비결을 알려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2022년 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팬데믹 시기 동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컴퓨터 칩과 같은 부품의 공급이 부족해서 GM과 포드 같은 회사의 공장들이 문을 많이 닫았죠. 그런데 오직 테슬라만이 이와 다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누적 판매량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2021년 판매량은 2020년 판매량의 거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량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달리 공급 부족 문제를 크게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어떻게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앞서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을 아껴왔습니다. 굳이 경쟁자들에게 영업 비밀을 말해줄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겉으로 보기에 분명한 것은 테슬라가 기술력이 뛰어나고 자신만의 공급 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테슬라는 다른 회사들보다 수요 예측을 잘한다고 해요. 팬데믹 초기에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가 다시 급격히 치솟았는데요. 테슬라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수요 증가에 아주 잘 대처했다고 합니다. 이런 테슬라의 대처를 보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 자동차 회사들은 컴퓨터 칩과 부품을 빠르게 구하지 못해서 갑자기 증가한 수요에 대응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테슬라가 공급 부족을 해결했는지 테슬라 매직이 나옵니다. 테슬라가 사용하는 컴퓨터 칩의 공급이 부족해졌을 때 당장 가능한 다른 칩을 구해서 그 칩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다시 만들어서 적용했다고 해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기술을 외부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기술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컴퓨터 칩을 생산할 회사도 외부 업체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맡긴대요. 즉, 자동차 회사는 컴퓨터 칩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칩 공급이 발생하면 매우 큰 타격을 입는데요. 전기 자동차는 컴퓨터 칩이 사실상 엔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엔진을 외부 업체에서 제작한다면 진정 그 회사의 자동차가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몇 년 전 일론 머스크는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생산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을 자각하면서 포드와 벤츠도 근래 들어 자사만의 컴퓨터 칩과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튼 스쿨의 교수인 머리스 코엔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테슬라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기업인 만큼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아웃소싱하지 않고 직접 만듭니다. 테슬라는 공급이 부족한 칩 대신 당장 구할 수 있는 칩으로 대체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시 코딩했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테슬라는 운명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 것입니다. 운명에 굴하지 않고 싸우다? 참 멋진 말이네요. 테슬라는 작년 2021년 전 세계적으로 93만 6천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는데요. 이 숫자는 87%나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포드, GM, 그리고 스텔란티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가 합병되어 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대형 브랜드 모두가 2021년 자동차 판매량이 2020년보다 감소했는데 말이죠. 베를린과 텍사스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 생산을 시작하고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올 2022년에 테슬라의 판매량은 200만 대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BMW와 벤츠 같은 리그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몇 년 전에는 폭스바겐급으로 취급되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테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팬데믹 침체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량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테슬라의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3, 4분기 실적 보고서에 우리는 대체 부품을 이용했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프로그래밍했다 라고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라고 하네요. 테슬라의 2021년 실적은 2018년에 비하면 놀라운 반등인데요. 2018년에 테슬라는 생산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해요. 왜 어려움을 겪었냐면요. 일론 머스크의 주장으로 부품을 자체 생산하다 보니 초기에는 배울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아서 어려움이 컸었던 거죠. 2018년 당시에는 부품을 자체 제작하느라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그 어려움을 돌파한 덕분에 세옹지마격으로 2021년에 공급 부족을 돌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테슬라처럼 해야겠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벤츠는 앞으로 출시되는 모델에 벤츠에만 특화된 칩의 사용을 줄이고 표준화된 칩을 더 많이 사용하기로 했고요. 외부 업체가 아닌 자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테슬라는 칩만 자체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도 자체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드와 GM과 달리 배터리 공급 부족도 피해갈 수 있었죠. 때는 2014년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팔릴까 아닐까를 두고 논쟁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 기가 팩토리를 만들어서 파나소닉과 함께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지금 이 배터리 공장은
테슬라 자동차의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테슬라의 전 임원 라이언 멜설티스의 말에 따르면 배터리 공장 설립은 큰 모험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기로 남보다 빠르게 결정하면서 테슬라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면서 외부 배터리 업체의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지난 몇십 년 동안 자동차 업계는 디자인과 마지막 조립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이 정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의 공급이 원활한 상황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요즘과 같이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 체인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외부 업체를 아웃소싱하는 시스템이 자동차 회사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테슬라의 회사 규모가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만큼 크지 않은 것도 테슬라가 공급 부족을 피해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테슬라의 라인업이 공급에 편리한 면도 있다는데요. 테슬라는 모델 3 세단과 모델 Y SUV가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다른 회사에 비해 차량 모델이 다양하지 않아서 생산을 단순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테슬라 소프트웨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 설명이 충분치가 않아서 개인적으로 더 조사한 내용도 추가해봤어요. 자동차의 컴퓨터 칩이 사용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오래되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1000개에서 3000개의 컴퓨터 칩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테슬라 소프트웨어가 업계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컴퓨터 칩의 개수가 다른 회사들보다 더 적다고 해요. 그 이유는요, 조금 어려운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자동차 컴퓨터 회로를 구도시라고 생각하고 테슬라 컴퓨터 회로를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도시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땅에 지어진 도시잖아요. 길도 건물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설계하니까 사용되는 자원도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도시에는 이미 만들어진 건물에 새로 무언가를 더해가면서 형성된 도시잖아요. 기존의 것을 싹 없애지 않고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길이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중복되는 것들도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신도시로 비유되는 테슬라 차의 시스템은 처음부터 한 번에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컴퓨터 칩이 덜 필요하대요. 그런데 구도시인 기존 대형 회사들의 시스템은 이미 뭔가 많이 만들어진 것에 세월을 거듭해 새로운 기능이 많이 추가되어 복잡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컴퓨터 칩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칩에 맞게 고쳐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애드업 시스템은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힘들대요. 화재가 날 경우 구도심은 길이 좁고 복잡해서 소방차가 빠르게 들어가서 대처하기 힘든 것과 비슷한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테슬라가 혁신적인 기업임은 분명한데요. 아직도 품질 문제는 해결 과제이긴 합니다.
2021년 12월에 테슬라는 두 가지 결함 때문에 47만 5천 대를 리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결함은 후방 카메라가 오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결함은 본네트라고 하죠. 전방 후드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에만 집중하고 있고 기존 업계의 관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칩 부족을 해결할 수 있었던 테슬라만의 장점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 같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내용을 알려줘서 반가운 기사였습니다. 테슬라 컴퓨터 회로처럼 깔끔하고 효율적인 한 해를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구독자님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비빌로 홀릭이었습니다.